안녕하십니까. 부동산 6남매 박순양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머리가 띵띵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지 한번 정답은 없지만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왜 발표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주변에 그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속도를 완만하기 위해서 일단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다라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정 효과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 지정 효과는 이렇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돼 가지고 일단은 즉각적으로 주택의 안정 효과는 있다라기보다는, 왜냐면 물량 공급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심리적인 일단 그 매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실질적으로 물량 공급은 6, 7년 뒤에 나타난 그 들어오게 시장에 공급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수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양질의 주택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공급하겠다라는 그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뭐 이렇게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을 주고, 뭐 차로 따지면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라 그래서 속도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정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쪽에 지정을 돼서 강남권의 수요를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 인접해 있는 각 구에 있는 그 수요를 흡수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나오게 됐는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취지대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돼서요, 서민 주거에 굉장히 큰 안정을 줬으면 하는 게 제 박 소장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망 확충도 따라 들어와야 될 텐데, 일단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주변 신도시, 즉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 간의 원활한 갈등 해결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신도시 지정 후 교통망이 조속히 진행되고 모든 걸 빨리빨리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 보상금도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면 첫 번째, 강력한 규제도 따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일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모두 다 이 토지 거래가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집값이 움직이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함께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교통망 확충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강력한 규제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막대한 토지 보상금의 돈이 풀리게 되면, 일정 시간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년, 내후년에 그런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주변으로 토지 거래가 묶여 있고요.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행은 했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지정을 했는데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그 주요 교통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발표된 위치를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 그리고 하남 교산, 그리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거리에 있고
컨셉은 서울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광역교통망까지 확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거기다가 자족 기능을 갖춰가지고 단지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3기 신도시의 핵심은 교통망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망,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이번 3기 신도시도 2기 신도시처럼 약간의 그 완성된 모습보다는 약간 미완성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핵심이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인천 계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일단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가 지금 완성되지 못한 채 이제 검단 신도시는 스타트를 이번에 첫 분양을 끊었는데요. 거기에 인접해 가지고 인천 계양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춰서 광역교통망까지 갖춰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단 신도시도 분명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입주가 몰리게 되면은 주변 집값을 하락하게 된다. 물론 일시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변 인프라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과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평균값은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들도 더불어서 분명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 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주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가 재앙이다, 큰 악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 정부의 후속 조치인 광역교통망과 여러가지 인프라를 이번에도 한번 좀 믿어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번 정부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한 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남 교산 신도시입니다. 하남 지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동구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수요를 흡수하겠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어찌 보면 이게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또한 똑같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가 지정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관련된 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발표 시기, 입지, 그리고 계획 규모, 그리고 주택의 스타일을 보시면 될 텐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스타일이 베드타운형이었고요. 2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갖춰서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요.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직주 근접에 맞춰가지고 자족 기능을 또 하겠다, 뭐 한 번 더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2기 신도시는 진행형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계획은 다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는 시점이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3기 신도시는 물량 공급이 6년에서 7년 정도 있다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분양 시점은 3년 정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잘 돼가지고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 박수당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